제가 아마 한 2, 3일 전에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 또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인가, 이 신용등, 국가 신용등급을 따라잡았다고 해서 일본을 우리가 캐치업하고 능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본 정치는 지금 개판입니다. 오스카 유시네 뭐 이런 극우 단체들까지 나와서 방방 뜨고 있고요. 뭐 지금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마치 동네 깡패라도 된 듯이 독도 문제 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한두 가지 드리면, 사실 아마 제 느낌으로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에 좀 설명이 사전에 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느끼고요. 미국이 이제 그 센카쿠 문제 가지고, 또 미국이 이제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말하자면 관리권만 있는 거지 시정권만 있는 거지 소유권이 있는 것은, 영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미국 자료도 공개되고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일본이 사면 초과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회가 무슨 한국에 이미 뒤졌다든지 한국보다 열의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야, 한국이 만일에 일본처럼 가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잖아요. 그지만 한국이 기초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큰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91년 정도로 피크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91년도를 피크로 해서 이제 장기 그래프가 개발연도로부터 따져서 큰 이제 우산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그 과정의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그 떨어지는 과정의 거의 끄트머리 지정왔거든요. 왜냐면 0%의 성장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3%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 성장률이.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제로에 수렴이 되는데, 일본처럼 될 거 아니냐, 누가 이제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미국에 가서 저토록 뭐 빌보드 2위까지 올라간 싸이도 있고, 올림픽을 뭐 메달을 봐라 말이야.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정말 좋지 않나? 뭐 모태범이 까부는 걸 봐라 말이야. 김연아를 봐라, 박태환이를 봐라, 또 뭐 유도의 누구를 봐라 하고 양궁의 애들을 봐라 말이야. 참 우리 멋지게 아이들 키워낸 거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 거다. 일본처럼 그렇게 뭔가 꽉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아직도 발랄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했더니,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특히 대학생들의 해외 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바로 그 단체 종사했던 그 분이에요, 최근까지. 정 실장 그 모르는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도 90년도 초만 하더라도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의 주요 도시를 가봐라. 일본 애들이 이제 배낭여행 이런 게 없다. 근데 한국 애들은 배낭여행이 굉장히 많고, 일본은 해외 유학도 거의 없는데 한국은 여전히 해외 유학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 세계로 여전히 뻗어나가고 있다, 젊은 애들이. 그래서 우리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궁색하게 제가 답변을 해주고, 그러니까 주로 그 대학생 사업을 많이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정 실장 그 모르는 얘기요. 뭐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먹고 놀고 춤추고 까불고 하는 데는 세계 탑입니다. 근데 지력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올시다. 일본 애들도 90년도 초반만 해도 지금 한국 젊은 애들처럼 발랄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분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시아 10개국 무슨 뭐 학생 뭐 대회 이런 걸 열면 첫날은 한국 학생들이 뭐 굉장하대요. 뭐 까불고 발랄하고 뭐 회의도 주도하고 대학생들 다 끌고 가고 이러는데, 저녁에 조금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한국 애들은 꿀먹은 벙어리라는 겁니다. 제가
그게 혹시 참여한 애들이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서울대 출신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시아 10개국 이런 데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한국 애들 능력 없어요. 젊은 애들도. 미래 캄캄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김중상 원행 총재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미래가 있냐 없냐, 뭐 일본은 망한 거냐 끝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김중수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제적으로 다녀보면 한국의 대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적으로 뭐 유엔이다, 뭐 IMF다 이런데 이제 국제기구 봉사단체 이런데 이제 한국 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취직도 하고 인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의 손학생이다 이러면 이미 되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성격으로 정해지냐. 애들이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다. 그러나 인텔렉츄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 인텔리전트하다, 영리하다 이런 뜻이죠.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영악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텔렉츄얼하다는 것은 지력이 있다, 지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놀고 먹는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의 인터넷 뉴스 중에 아주 재밌는 것이 이제 이 고모라고 하는 대학원생 한 명이 박은순 서울시장을 싸이를 4억 원을 들여서 무료 공연을 시청 앞에서 지원하고 그때 이미 서울광장에서는 하이솔 페스티벌을 하기로 하고 행사들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공연팀들이 오고 그날 조그만 이제 공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싸이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은순 시장을 고발을 하고 하겠다. 그러고 싸이가 김장훈이 쇼를 뺏겼으므로 표절이다. 그래서 국가표절위원회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감사도 신청하겠다. 그 4억 원 지원금에 대해서. 저는 4억 원을 서울시가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사실 싸이가 저는 그날 공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날 신문에 이제 보도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경악했는데 싸이가 우통을 벗고 공공장소에서 온 거리를 시청 앞을 뭐 8만인지 10만인지가 와서 온 교통을 마비시키고 하고 우통을 벗고 거기에서 소주를 원샷으로 무슨 반병이나 마시고 그러니까 그 소주 회사는 무슨 뭐 몇백억짜리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난리가 나고 도대체 이런 천박한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몽준 회장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 서울광장에서 빨간 옷을 입고 비더레즈라고 그 난장판을 부린 끝에 노무현이 당선되었거든요. 그 천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천박성 때문에. 그러고 길거리에 사람이 나와서 도로를 점령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평온한 생활을 즐길 시민의 권리도 있는 겁니다. 시청 앞에 저희 회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시청 앞에서 와와 소리 나면 저희 회사까지 들리거든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평온하게 시청 앞을 통과할 권리들 시민이 있는 거죠. 그걸 막아놓고 온 난장판을 만들고 마치 단체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될 것처럼 저것만 즐거우면 되고. 저는 사실 싸이 뭐 말춤이 하도 유행이라 그래서 한번 들어봤다가 도대체 이것도 노래냐. 춤은 아주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치는 게 춤은 재밌는데 뭐 강남 스타일이라고 그 신목소리를 막 떠드는 것 자체가 정말 음악으로서는 저는 아주 혐오감을 주는 음악이라고 처음부터 아이 정말 이런 걸 요즘 또 춤을 좋아하는 모양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게 예술은 아니죠. 근데 시가 지원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시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는 상업적 베이스로 유지가 안 되는 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싸이가 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싸이가 예를 들어서 서초동의 국립 예술원 정식 이름이 뭐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오페라홀에서 싸이가 공연하겠다. 여러분이 예술의 전당 관장이라면, 대표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김 PD는 어떻게? 안 되죠?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춤추고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것은 아주 정말 정밀한 클래식 음악의 생음악으로, 라이브로 쫙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저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전달되도록 정말 정밀하게 어쿠스틱을 해서 고도의 예술적 행위를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사이키델릭하고 무대를 울리는 전자음악에 막 춤을 추고 우통을 벗고 이런 음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거든요. 다 쓰임새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사회도 규칙이 있죠. 시청학 광장이면 시청학 광장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차들이, 온 서울 시내 차들이 거기를 다 통과해서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걸 몇 시간 동안 차단을 하고 그 난장판을 벌려서 떼거지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되나요? 다수결로 막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시민의 평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평온한 생활을 즐길, 내 평온한 생활을 시는 보장을 해라 하는 국민의 권리도 있는 거죠. 그걸 박원순 같은 떨치기들은 그저 싸이가 대중에게 유명하다, 싸이가 뭐 공연하겠다 하면 다른 공연들 다 깔아뭉개고 거기에다 싸이 공연을 집어넣고 예산까지 사억을 들였다? 무슨 이게 뭐 신군부의 폭력 세력입니까? 박원순이? 그런 걸 해야 되겠어요? 정중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해야죠. 잠실운동장으로 가십시오. 잠실운동장으로 가십시오.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덕수궁 앞에, 대한문 앞에 보십시오. 쌍용자동차. 대한문은 덕수궁이 지금 고궁이라는 게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거기 깃발 날리면서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이런 시장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주장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평온한 생활을 즐길 시민의 권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학원생 고모 씨가 싸이 공연을 지원한 박원순을 고발한다는 얘기에 아주, 이건 고소조 당사자니까 아주 지지합니다. 잘한 짓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박원순 그저 길거리에만 나오면 뭐 아무거나 얘기할 거 있으면 길거리에 다 기어 나와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쌍용자동차 가지고 그 많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서 그 국회의원들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보세요. 쌍용차 있을까요? 시장에서 안 팔려서 구조조정이 된 기업인데 시장에서 차가 안 팔리니까요. 회사가 부도나는 것보다는, 회사 문 닫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살리자 해서 살리고 일부는 구조조정이 되었죠. 그걸 지금 와서 뒤집겠다고 저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관련된 분들에게는 참으로 유감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화병도 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끝에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든 뭐 저 세상으로 떠난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그럼 나머지 그 기업 쌍용차 문 닫으면 그 나머지 직원들은 다 어떻게 가나요? 나머지 직원들이 다 나앉을 판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저들이 쌍용차 한 대라도 지금 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안 타고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패배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온 시청 앞에 난장판을 만든 게 박원순이잖아요. 더군다나 다 계약이 되는데 저 스페인까지 와가지고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일거에 깔아뭉개고 그 박원순 말이 참 걸작이에요. 이 정도 심각한 영향과 상처를 예측했더라면 싸이 공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다. 당연히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고 말은 잘해요. 100% 잘못이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노벨 생리의학상 피지올로지스트 상이 있었죠. 영국의 거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일본의 야마나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로써 이제 18명이 되었습니다. 19명이 되었습니다. 평화상을 빼도 18명입니다. 평화상이야 사실 웃기는 상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수억 달러를 갖다 주고 구걸하듯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벨상 받는 무슨 뭐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노벨상 받으려고 뛰어서 겨우 받았던 게 평화상이죠. 학문적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한국인이 아직 한 명이 없습니다. 학문적 업적으로. 문학적 업적으로 고은 시인이 올라가 있다고 자주 후보로 올라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좌파들은 고은 시인을 늘 무슨 문학상 후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고은 시인이 쓴 시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만인보인데요. 아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북한에 가서 허황된 시나 뭐 남북 통일 금강산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시나 짓고 백두산 가서 민족 통일을 부르짖는 그런 시나 지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을 뿐이고 무슨 만인보 저도 뭐 과문해서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 얼마 전에 유명한 작가가 한국에 와서 그 작가는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 13권짜리 큰 소설을 썼죠. 공주영이나 이회수나 조정래가 정치판이나 기웃거리고 정치인들이나 만나고 겨우 해봤자 140자 트위터에서 애들이나 선동하고 있을 때 일본 애들은 프랑스 혁명, 남의 나라 역사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인류 역사 소설가라고 하는 심지어 이문열조차도 삼국지 이런 것을 또 쓰고 있잖아요. 새로 쓴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거 뺏기고 번역하고 했던 거 또 그거 하고 있죠. 우리나라 문학계가 이런 정도입니다. 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든지 오에겐자부로의 뭐 알려지지 않는 소설입니다만 성적 인간이라든지 그런 책 한번 보십시오. 그 문학적 집요함이라는 것은 정말 질릴 정도로 사람을 빨아들게 만들죠. 오에겐자부로는 저는 뭐 이념의 좌우를 따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에겐자부로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좌파거든요. 환경운동가고 극단적인 환경운동가고 그렇습니다. 오에겐자부로 그 자식이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환경운동가 원전 철폐, 원전 제로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오에겐자부로고 그러나 그 문학작품에서는 만년 원년의 풋볼인가요? 뭐 그런 작품들 또 성적인간 뭐 그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문학가적 정신을 가진 작가도 없다. 왜? 무슨 뭐 웬만하면 이름 좀 낫다 하면 그저 팔아먹고 교과서에서나 올리기 바쁘고 무슨 뭐 트위터에 가고 정치하기 바쁘고 정당에 편지고 공지영도 뭐 또 민주당에 들어간 모양이 뭐 정치하기 바쁘죠 전부 다. 참 이런 풍토에서 140자짜리 트위터나 하면서 무슨 문학을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없죠. 노벨이 1901년에 문학상을 노벨상을 유언으로 이제 타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병원 내 위원회가 만들어주고 뭐 또 문학상 같은 경우는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주고 뭐 이렇게 주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평화상은 이제 노르웨이에서 주고 스웨덴이 아니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노벨상 탄 사람이 830여 명이거든요. 830여 명 중에서 뭐 노벨상 하나라도 탄 나라가 70개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그 김정일한테 돈 갖다 바쳐서 노벨 평화상 하나 한 그 외에는 빵이죠. 학문적 업적으로 노벨상 받은 거는 일본하고 우리와 비기며 오늘부로 18대 빵이 된 겁니다. 18대 빵. 18대 빵. 물리학상, 화학상, 생화학상. 그러니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을 뭐 신용등급이 좀 뭐 나아졌다. 그거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공입니다. 그 뭐 공은 공이죠. 근데 우리가 뭐 일본을 이겼다는 듯이 뭐 싸이 가지고 말춤이나 추고 온 광장에 모여서 일본 애들이 저렇게 연구하고 있을 때 온 젊은 애들이라고는 다 모여갖고 안빠들 모이고 모여가지고 무슨 뭐 말춤이나 추고 하면 그게 지력사회가 되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한국 애들이 인텔리전트 하지만 인텔렉츄얼 하지는 않다. 아시아 10개국 대학생들 모아놓으면 거기서 또 꼴등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이 노벨 화학상인가요? 아마 제일 먼저 1949년도에 탔다 그래요. 물리학상. 물리학 분야, 과학 분야에서만 모두 14명. 톰슨 앤 로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 정보지가 있는데 올해 노벨 과학상 후보자 리스트에 한국인 아예 없다고 밝혔다고 해요. 또 앞으로 10년 내에는 한국에서 그 학문적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누구 조사냐?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다.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다. 한때 노벨상 후보라고 방방 뜨던 황우석, 그 안철수 같은 사람들도 그 백신을 가지고 노벨상 좀 받아보죠. 그것도 또 정치판에 나와서 또 참 알지도 못하는 정치에 나와가지고 머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새로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정치한다고 해서 하는 거 보면 참 한국의 지력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한국의 지력이 뭐냐? 거짓말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학예회하는 수준의 정책을 비전이라고 참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노벨상의 계절은 왔지만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 참으로 딱하다. 싸이에게 주는 무슨 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력이 없는 사회. 광장에 모여서 말춤이나 추고 화끈하게 놀면 된다 하는 사회. 땀과 노력이 아니고 너나 먹고 나눠 먹고 재벌 거 뺏고 부자들 세금이나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공짜로 좀 돈 뺏어 먹자 하는 선동을 정치가들이 내놓는 참 천박한 사회죠. 그저 오늘 노벨상 얘기하고 싸이 박은순 얘기를 쳐다보다가 둘 다 똑같은 얘기여서 묶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